여기 보면은 네. 혼인 중 부부가 형성 증가 유지한 부동산에 되어 있는데요. 네.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네.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. 내가 결혼하기 전에 물려받은 게 있는데요. 네. 그거는 이제 이 새로운 배우자가 전혀 그렇죠.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한 11년 살았어, 20년 살았어. 이럴 경우에 이것도 전혀 터치를 못하는 건가요? 그게 이제 투기재산이라고 하는데 네. 그것도 이제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. 그 재산을 지키려는 자, 재산을 가져오려는 자, 네네.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예를 들어서 그 회장님이다. 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다. 그러면 물려주기 전에 이혼하면 완전히 지킬 수 있겠죠. 만약에 물려줬다. 그럼 빨리 이혼하면 돼요. 물려받은 다음에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그거는 투기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보통 5년이겠죠. 예. 5년도 아니라 3년 정도밖에 안 됐다. 그럼 그거를 재산분할로 인정하기 힘들어요. 상대방 기여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고 반대로 재산을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? 최대한 버텨라. 어쩔 수 없어요. 최소한 5년은 버텨라.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후더라도 뭐 시댁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물려받은 날로부터 5년은 버티고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. 이런 경우는 어때요? 양육비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. 이제 아이들은 특히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별로 능력이 없고 뭐 그래서 시댁이든 처가든 거기가 부자서 그걸로 생활을 했어. 헤어졌어. 재산 받을 게 없는 거야. 네. 양육비는 어떻게? 양육비는 어떻게 돼요? 양육비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표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최소 50만 원에서 뭐 최대 200만 원까지 받는데 그 수입이 많으면 재산과 상관없이 수입이 많으면 많이 받는데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으면 사실 못 받아요. 시댁이나 처가에 청구 못 해요.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실 당사자가 아닙니까? 근데 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편처럼 막 간섭했어. 내가 그래. 키울 때. 근데 깨질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힘들어요. 그래서 양육비는 또 요즘에 많이 뭐 나쁜 아빠, 나쁜 엄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심지어 신상 공개도 하고. 근데 그래서 법이 이제 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. 외국 같은 경우는 양육비 안 주면 뭐 운전면허도 발급 안 되고 여권도 갱신이 안 되거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양육비 줘야 돼. 저는 이런 경우 봤어요. 남편이 잘 나가는 이제 전문직이거든요.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요. 이혼하고 그 양육비 100만 원 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가가지고 막 그냥 알바 해가지고 다 돈 빼돌리는 경우도 봤어요. 정말. 그것도 바꿔야 돼요. 위자료도 너무 낮고 양육비도 사실은 우리가 200이라는 돈이 누구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정말 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우미도 요새는 도우미를 쓰려고 해도 200은 더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양육비도 상향돼요. 상향 이거 진짜 꼭 해주세요. 해야 되는데 제가 뵌 분은 의사였습니다. 돈을 잘 벌었어요.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딱 150만 원 하니까 다 간줬어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. 아 치사해 진짜. 근데 그건 방법이 없나요? 방법이 없어. 본인이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야. 찾아야죠. 어디서 이런. 없어. 근데 어디선가 다 그만두고 진짜 돈 못 버는데 갑자기 의료봉사를 한대요. 아니 자기 자신한테나 봉사하세요. 남한테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. 그 상태 나는 꼭 이혼을 해야겠어. 그러면 양육비가 되게 하한 선을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. 50이죠. 네, 그럼 50이죠. 이 남자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는 못 살 거 아니에요. 네. 다시 능력이 되니까 다시 내가 이제 했어. 그러면은 재판이 끝났으면 다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? 근데 그 남자가 더 버렸습니다. 다시 일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살이잖아요. 20살 된 다음 어떻게 돼요? 왜냐면 20살 때부터 양육비 안 주니까. 나 같으면 그 정신 차리시고요. 저는 그 최고가 200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제가 만약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면 네. 저라면 차라리 최대한 주고 맞아요. 내가 그 시간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진짜 1년에 억대 벌겠어. 아니 그분들이 밤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주무실까요?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안 줘, 돈이 아까운 경우보다는 그 상대 배우자 미워서 네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기 싫어서 내가 너랑 안 사는데 내가 왜 너한테 100만 원 넘게 줘야 되냐. 그건 착각이에요. 그거는 미혼 전 아내 전 남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주는 거잖아요. 네. 착각인 거예요. 네, 지금 어느 섬에 계신 저는 정말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. 정신 차리고 들어오셔서 절대로 희화하는 게 아니고 네.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님께서 다시 서울로 오셔서 복귀하셔서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이거를 섬에서 그렇게 있는다고 네. 해결될 게 아닙니다. 네. 정말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혼 재판하면은 플러스로 끝나는 이혼이 있고 이게 마지막
마이너스 끝나는 이혼이거든요. 그러니까 플러스로 끝나는 건 뭐냐면 부부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해요. 헤어질 때 정말로 통 크게 상대방한테 베풀고 왜 남자가 돈이 많다? 돈 주는 거예요. 특히 아이를 키우는,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아내가 그거 다 쓰는 아내가 거의 없어요. 다 자녀한테 가끔 있어요. 가끔 있고 다 어쨌든 상당히 주고 양육비도 충분히 주고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. 실제로 제 의뢰인들을 보잖아요. 많이 양보하시는 분들 이혼하고 다 잘 됐어요. 제가 아는 분은 제가 되게 좋은 케이스를 봤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제 기업인이세요.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이혼을 한 거예요. 애기 어릴 때. 근데 그때는 돈이 없었대요. 근데 이분이 양육의 의무를 되게 철저히 하셨어요. 2주에 한 번씩 꼭 가서 아이랑 있고 자기가 버는 한도는 최대한 줬어요. 근데 이분이 이 여자분하고 이혼한 뒤에 사업은 너무 잘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업이 진짜 뭐 조 단위가 된 거야. 그럼 보통은 전처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분이 우리 애 엄마니까 맞아요. 이 애 엄마니까 되게 뭐 아주 비싼 집은 아니지만 딱 해줘. 먹고하게 딱 해줬어. 왜냐면 우리 딸이 같이 사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이 딸 뭐 유학까지 다 책임져 주셨는데 이분이 자산이 조단이에요.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계세요. 혼자 계세요. 야, 그분 공개되면 안 돼. 왜 인기 폭발이게? 외모도 되게 좋으세요. 그래요? 근데 제가 이분을 보고 되게 존경하게 된 것이 이분은 이런 마인드 때문에 부자가 됐다. 이 배우자 헤어지고 너무 잘 된 거야. 내가 잘 버니까 나도 성공을 했고, 그렇죠. 내가 남긴 핏줄도 잘 됐고 그 애 엄마도 행복하고 반대로 그 애 아빠도 행복할 수 있는 거.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내가 요 몇 푼 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. 다 간두고 알바만 해. 그 평생 본인 노후 보장도 안 되는 거야. 뭐 양업비 안 줘가지고 물론 전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수하겠지만 본인은 뭐냐고. 그 마인드 바꿔가지고 내가 다시 서울 와가지고 예전처럼 벌면 한 달에 몇천만 원 버니까 여기서 애한테 150만 원만 주면 2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다 내 돈이잖아. 그분 그럼 잘 될 수 있어요. 정말 그러니까. 서울 올라오셔서 하면은 아이도 고마워하거든요. 자기 아빠한테. 아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. 생각해보세요. 평생 아이랑 원수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. 이거는 여성이 고소득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죠. 여성이 고소득인 경우에도 비록 내가 애를 키우고 있어도 내 아이 아빠가 이왕이면 그렇죠. 잘 살고 있는 게 더 큰 화를 막는 거. 그래서 저도 이제 이혼할 때는 꼭 우리 의뢰인이나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해요. 원수처럼 물론 믿고 헤어질 수 있지만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동반자가 되라. 그래서 화해시킨 부분도 있거든요. 정말로 30년 동안 정말로 원수처럼 지내고 이제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너무 3년 정도 싸웠어요. 근데 마지막 조정기일 때 조정 딱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. 두 분 그만 화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연세 지긋하신 분인데 그렇게 싸우시던 분이 제 말 듣고 화해하시는 거 같거든요. 정말로 온 가족이 막 끌어안고 막 눈물에 화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 플러스 되는 이혼입니다.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. 제가 보니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래서 막 폭력 성향이 너무 심하다든지 만나기만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돈이고 모험에 인연 끊는 게 있고요. 스토킹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. 그런 경우는 돈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한 미련 다 버리시고 절연하는 게 맞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냥 꼴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좀 서로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그런 말이 있죠. 잘 사는 게 최대 복수다. 그렇죠. 상대방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최대 복수입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